예, 안녕하십니까. 알고파TV의 김성기입니다. 예, 오늘은 감자의 전래가 세계 역사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많이 애용하는 식품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곡물들을 살펴보면은 먼저 옥수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밀과 쌀, 그리고 네 번째가 감자가 있습니다. 이 감자는 원래 남미의 고원지대, 안데스 산맥이라든지 이 고원지대에서 약간 냉습한 기온에서 잘 자라는 식물 종자였습니다. 그래서 남미의 잉카 문명이 이와 같은 감자와 옥수수 등을 바탕으로 발달된 문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감자는 나중에 스페인 탐험대들이 유럽 쪽으로 전래를 시킴으로써 유럽 대륙에 전파되게 됩니다. 특별히 감자 고용성분 100g 중에는 탄수화물이 들어가 있고 섬유질이 2.2%, 나머지는 단백질이 2%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자에는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중에서는 비타민 C가 사과의 3배에 해당될 정도로 많이 들어있고, 비타민 B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잉카 문명을 정복하고 남미를 탐험한 스페인 사람 피사로가 1532년에 남미를 탐사하면서 이 감자를 항해 중에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괴혈병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줄어드는 것을 보고서 스페인에서는 이를 선박 활동 시에 표준 식품으로서 받아들여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무적 함대의 괴혈병 퇴치에 이 감자가 잘 활용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피사로에 앞서서 1518년부터 세계를 일주한 마젤란의 세계 일주 항해 때 250명이 같이 참여했지만은 나중에는 18명만 돌아왔습니다. 대부분이 항해 중에 여러 가지 질병에 걸렸는데, 특별히 비타민 C의 결핍 때문에 괴혈병에 많이 걸렸습니다. 피사로가 남미의 감자를 도입하면서 무적 함대의 괴혈병은 상당 부분 감소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자는 안데스 산맥의 고냉 지역에서 많이 재배되었다고 하는데, 따라서 이 감자는 특별히 가뭄이 들었을 때에 뿌리 식물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잘 견디고 수확량도 한 알에서 20알이 나오는 밀이나 귀리처럼 수확량이 적지 않고 그러한 고수익 고배율 작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심으면 많은 사람들의 식량 문제를 저절로 해소할 수 있는 상당한 수확이 가능한 식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맨 처음에 유럽에서 이것을 받아들일 때는 뿌리 식물이었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질 않고 뿌리에서 나오는 악마의 식물이다, 혹은 악마의 선물이다, 이런 식으로 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자는 죄수들의 식품이나 동물들의 사료나 아니면은 군대 급식용 이런 식량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반면에 밀이나 보리나 귀리는 귀족들이 먹는 것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따라서 감자가 처음에 유럽에 전래되었을 때 유럽 사람들은 감자를 천시 여기고 잘 애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군주들은 이 식물을 식량 자원으로 널리 전파하는데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영국과 아일랜드에서는 엘리자베트의 충신이었던 월터 롤리 경이 북미 지역에서 감자 씨를 가져와서 아일랜드에 있는 자기들의 농장에다가
지어서 감자를 많이 수확을 하고 이것을 보급하기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궁중 파티 장소에서 감자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보급했습니다. 그 결과 영국과 아일랜드에서는 이 감자를 평민들이 애용하는 그런 식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독일에서는 프리드리히 2세 왕이 이 감자의 보급에 적극 힘을 썼습니다. 서민들이 이 감자를 잘 먹지 않으니까 일부러 감자는 귀족이 먹는 식품이다 이렇게 선전을 하고서 감자의 시범 농장에는 병사들을 세워서 그렇게 해서 병사들이 감자를 지키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경비를 좀 소홀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민들이 귀족들이 먹는 음식이니까 우리도 한번 먹어보자 하고서 밤에 몰래 들어가 가지고 이 감자를 캐다가 자기네들도 심고 먹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맛을 보니까 너무 맛있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프러시아에도 이 감자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7년 전쟁 동안에 프러시아에 붙잡혀간 프랑스 사람 앙뚜안 파르망티에가 프러시아에 포로로 붙잡혀 가서 6년 동안 감자로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감자의 귀한 것을 알게 된 파르망티에는 프랑스로 돌아와서 루이 16세를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자를 심고 재배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의 부인 마리 앙뚜아네트는 이 감자꽃을 옷에 장식하고 파티에 나타나곤 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루이 16세의 명에 따라서 100에이커의 땅에 감자를 심고 파수병을 배치해서 이를 지키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민들이 상당히 귀중한 식물을 키우는가 보다 이렇게 인식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파수병들이 철수하자 평민들이 가서 그 감자를 캐다가 자기네들도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감자가 역시 프랑스에서도 널리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파르망티에는 감자를 이용한 감자빵, 감자 샐러드, 감자 스프 등 다양한 감자 식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감자 식품은 파르망티에라는 이름이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감자는 밀, 보리, 귀리에 비해서 당시의 가격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소작을 시키는 귀족들은 가급적이면 이런 곡물 식품들을 많이 심도록 재배했지만은 나중에 이 감자가 수확량도 이들보다 훨씬 높고 그 다음에 평민들이 많이 먹는 식품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자기들의 농경지에도 감자를 많이 심을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하고 가뭄 때에는 이것이 구황식품으로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1530년 이후에 퍼지기 시작한 감자는 1750년경 이후에는 유럽에 전체적으로 다 보급이 돼서 식품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1750년 이후에는 밭에다가 이와 같은 감자를 심는 것을 금지했던 정책을 풀고 감자를 적극적으로 농경지에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럽의 정책들이 점차 바뀌어 나가게 됩니다. 나중에 1770년부터는 유럽에도 기근이 와서 이때 감자가 구황식물로서 가장 적합하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서 더욱더 유럽에 잘 보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1770년대 경이 되면은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에서는 노동력이 상당히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니까 노동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식사시간을 많이 줄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때 결정적으로
사람들이 식사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피시앤칩스, 즉 물고기 한 마리를 튀기거나 구워서 내고 감자 칩을 튀겨서 같이 내므로써 많은 노동자들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간편식으로서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마르크스나 이런 사회주의자들도 감자는 산업혁명에서 철보다 더 귀한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노동시간 전략에 이와 같은 감자의 간편식이 굉장히 유효했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770년대에 들어서면 이 감자가 유럽에 일반적으로 보급이 되고 특별히 가뭄이나 고환기에 적극적으로 심을 수 있는 그런 작물로서 널리 보급이 됩니다. 물론 이때쯤이 되면은 아시아 쪽에도 남미의 감자 종자들이 들어와서 중국과 인도 등에서 서서히 퍼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감자가 유럽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식량 사정이 급격하게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겨울이 되면은 목초지가 다 마르기 때문에 가축을 도살하고 향료를 넣어서 이 가축의 고기들을 섭취했던 것이 유럽의 일반적인 식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자가 들어와서 겨울에 보관하면서 가축들, 특히 돼지를 많이 사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돼지를 키우면서 살아있는 채로 도축을 해서 육식 문화가 더욱더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겨울에는 가축들을 먹을 것이 부족해서 도축을 하고 향료에 재웠다가 먹었는데 겨울에 돼지를 키울 수 있게 되면서 더 이상 향료는 가치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료의 가치가 엄청나게 폭락하게 되면서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가 크게 타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 등에서 다량의 향료들을 수입해서 유럽 시장에 공급하던 것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였기 때문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가 재정적으로 휘청거리게 되고 결국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향료가격 하락과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1799년에 문을 닫게 되고 결국 네덜란드의 패권도 영국 등으로 넘어가는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감자가 전 유럽에 퍼지면서 평민들의 주식과 구황식물로서 역할을 많이 하게 되자 유럽의 인구는 급격히 팽창하게 되었습니다. 18세기 말, 즉 1700년대 말에 유럽 전체 인구는 1억 9,50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감자가 많이 보급되어서 식량 사정과 가축의 사정이 훨씬 나아진 19세기 중반에는 2억 8,800만 명으로 거의 1억 가까이 늘어나게 됩니다. 당시 아일랜드 인구는 1760년대부터 1840년까지 150만 명에서 800만 내지 900만 명으로 크게 늘어난 상태였습니다. 당시에 아일랜드는 영국령으로서 대부분의 아일랜드 평민들은 하루에 3kg에서 6kg까지 3끼를 모두 감자로 때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영국 정부에서는 밀, 보리, 귀리 등은 모두 영국으로 가져가서 귀족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845년 들어서 아일랜드 등에 엄청난 감자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남미에서 감자 전염병이 들어오면서 이것이 아일랜드 전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45년부터 1851년까지 아일랜드는 감자 기근을 맞이하게 됩니다. 당시 아일랜드에서는 파이토프토라 인페스탄스라는
곰팡이와 같은 단세포 동물에 의해서 감염이 돼서 이와 같은 감자병이 생겼다는 것이 최근에 유전자 조사에서 밝혀졌다고 합니다. 남미에서 들어온 이러한 감자 질병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5, 6년간 거의 감자 생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00만 명이 아사에서 죽었고, 또한 100만에서 150만 명이 미국 등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미국에서는 당시에 1845년에 텍사스가 주로 편입되었고, 캘리포니아가 1850년에 미국의 또 한 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대단히 많은 이민자가 필요로 했던 거죠. 따라서 그 당시 아일랜드 국민들 중에서 살아남은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텍사스라든지 캘리포니아라든지 여러 지역으로 많이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일랜드 기근은 많은 사람들을 미국과 호주, 캐나다 등으로 이민을 가게 만들었고, 그래서 아일랜드 인구가 1850년 이후에는 그 절반인 400만 명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현재 아일랜드 인구는 65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마침 그때 이민자 중에는 패트릭이라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패트릭의 자손, 3대 자손 중에서 미국에서 최초로 앵글로색슨 쪽이 아닌 대통령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바로 케네디 대통령입니다. 케네디 대통령뿐만 아니라 아일랜드계에서는 레이건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 그리고 디즈니사를 운영하던 월트 디즈니라든지 햄버거를 만드는 맥도날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아일랜드 계통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전 세계에서 감자의 생산량의 80%가 유럽과 아시아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인도, 그리고 러시아와 유럽 국가들이 많은 감자의 생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자의 전례가 인구 많은 나라들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감자는 인류의 네 번째 주식으로 고냉지 식품으로서 안데스 지역에서부터 재배가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유럽에 들어와서 비난한 식품 사정을 타개해 줄 수 있는 주요한 식물로서 작용을 하고, 특별히 기근이라든지 구황식물로서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또한 이를 통해서 겨울에도 돼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됨으로써 향료의 가격을 떨어뜨리고 육식 생활을 유럽인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자가 유럽에 전래됨으로써 유럽의 인구는 크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미에서 들어온 병으로 말미암아 5, 6년간 아일랜드에서 감자에 병이 생겨서 수확을 못하게 되면서 많은 아일랜드인들은 미국이나 호주, 캐나다 등으로 이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페인의 무적함대에서는 일찌감치 비타민C가 많은 감자를 사용함으로써 무적함대를 운영하는 데도 큰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잘 들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알고파TV의 김성기입니다. 감사합니다.